조씨, 몸이 빠지질 않아. 나 좀 구해줘. 동굴 탐험을 하던 한 남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자 애타게 동생을 불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동굴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존 존스는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심장내과를 공부하는 총명한 학생이자 헌신적인 남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의 삶에서 동굴 탐험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동생 조시와 함께 유년 시절부터 여러 동굴을 탐험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바쁜 학업과 육아로 인해 동굴 탐험은 잠시 잊힌 취미가 되었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모험에 대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동생 조시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형, 너티포티 동굴이 드디어 다시 열렸어. 너티포티 동굴은 미국 유타주 유타 호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1960년 발견된 이래 매년 수천 명의 탐험가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더 메이즈 같은 넓은 방도 있었지만 더 버스 커널처럼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극도로 좁은 통로가 이어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숙련된 탐험가들조차 탐험하기 어려워 지도가 완성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끼어 구조대가 출동하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굴은 한동안 폐쇄되었고 2009년에서야 탐험가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다시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존과 조시는 유타주의 여러 동굴을 탐험해봤지만 너티퍼티 동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존은 쌓여있던 탐험 욕구를 참지 못하고 형제들과 함께 이곳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24일 오전 9시 존과 조시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포함해 총 11명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에밀리는 임신 중이었고 1살 된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시부모님과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일행 중 대부분은 동굴 탐험 초보자였기에 빅 슬라이드 구역에서 로프를 이용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존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7명을 남겨둔 채 존, 조시 그리고 친구 2명은 동굴의 더 깊은 곳, 바로 더 버스 커널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좁은 곳이었습니다. 존은 이곳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동굴이 폐쇄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탐험에 대한 열정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더 버스 커널의 갈림길에서 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4.5m 길이의 왼쪽 통로 대신 오른쪽 통로로 나아갔습니다. 이 통로는 좁고 구불구불해 어깨와 엉덩이를 비틀며 힘겹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존이 마주한 구간 중 코르크 마게라 불리는 바위 구간이 있었는데 이곳은 5년 전 170cm의 보이스카우트 브로 클라크가 끼었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183cm의 존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뒤로 돌아갈 공간이 없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더 넓은 공간이 나오면 거기서 몸을 돌려 빠져나오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존은 70도 각도로 아래로 꺾이는 위험한 경사 구간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어떤 탐험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미지의 구역이었습니다. 경사가 급해 몸이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팔로 속도를 제어하려 했지만 몸을 돌릴 넓은 공간은 야속하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낀 존은 뒤따르던 조시에게 여기로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방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는 그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었고 순간 몸이 수직으로 떨어지듯 구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구멍은 가로 45cm, 세로 25cm에 불과한 매우 좁은 공간으로 길이 170cm,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가 이 구멍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그대로 처박혔거나 그곳을 통과하면 넓은 공간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존은 이 구멍에 거꾸로 박힌 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팔은 가슴 쪽에 갇혀 힘을 쓸 수 없었고 움직이다가 다리가 더 좁은 틈에 끼이면서 이제는 단 한 치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폐를 수축시켜 간신히 좁은 통로를 지나왔던 그는 이제 바위에 꽉 눌린 채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숨이 가빠지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씨, 구해줘! 조씨는 형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존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조씨는 존에게 구조대를 부르러 간다고 안심시킨 뒤 동굴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존은 홀로 남아 호흡을 조절하며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된 자세는 그의 몸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머리에 쏠리고 장기가 폐를 압박하면서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8시간 후인 오후 12시 30분 첫 구조대원 수지가 도착했습니다. 존은 드디어 살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수지는 존의 다리에 로프를 묶어 끌어당겼지만 존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구멍을 넓혀보려고 시도했지만 단단한 바위는 겨우 몇 센치 정도만 깎아낼 수 있었습니다. 드릴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은 존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열악한 동굴 환경과 좁은 공간 때문에 장비를 가져오는 것조차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했고 구조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고심 끝에 구조대는 5년 전 브로 클라크를 구조했던 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힘의 방향을 바꿔 효과적으로 힘을 줄 수 있었지만 설치에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존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남짓으로 예상했지만 존은 이미 12시간 넘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풀리를 설치하기 위한 드릴 소리가 동굴 전체에 진동을 일으켰고 동굴 붕괴의 위험도 있었지만 존을 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존은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풀리 설치 작업은 사고 다음 날 오후 4시에야 겨우 완료되었습니다. 구조대원 라이언은 조심스럽게 존의 다리를 조정하고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로프를 당길 때마다 존의 몸이 몇 센치씩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좁고 울퉁불퉁한 구멍 안에서 존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구조대는 잠시 존에게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준 후 다시 끌어올리기를 시도했고 마침내 존과 라이언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라이언은 일상적인 대화를 건네며 존을 안심시켰고 튜브를 통해 게토레이를 마시게 했습니다. 존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존의 다리가 동굴 천장에 닿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원 라이언이 허탈하게 존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풀리를 지탱하던 동굴 벽의 연결고리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라이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라이언은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그 사이 존은 다시 구멍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풀리를 다시 설치해야 했고 이는 또 많은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구조대가 예상한 생존 시간을 이미 3배나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존의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도왔지만 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목소리를 잃어갔고 결국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구조대원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56분, 존 존스는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좁은 구멍에 갇힌 지 27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존의 사고 이후 너티포티 동굴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주 의원과 유가족 전원의 동의로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했습니다. 존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는 갇힌 그 자리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존 존스는 동굴의 일부가 되었고 동굴 입구에는 그를 기리는 무덤이 만들어져 친구와 가족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존 존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도전과 열정이 어떻게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슬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